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전부터 러시아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경고에도 경제 손실을 우려해 침묵했다고 인터뷰에 논란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담대한 구상을 두고 북한은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은 국비의 대부분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지만 완치 후에도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백신 접종이 더욱 권고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는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 손실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 당국자들이 러시아 침공 계획을 알려줬으나 이를 우크라이나 내부에 공유하지 않은 이유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공포에 빠져 국외로 이탈하거나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우려된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만약 침공 징후를 미리 알려줬다면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70억 달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전쟁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 옹호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했다면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이 지난 2019년에 군사비로 사용한 지출액은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의 14.9%에서 26.4%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군사비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대한민국 군사비의 최소 7%에서 최대 25%에 불과하다고 추정됐습니다. 한국은 같은 해 GDP의 2.6%에서 2.7% 정도를 군사비에 사용합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 대부분이 군사비 산출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다며 신뢰성이 다소 떨어져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사된 군사비에는 연구 개발비와 무기 제조와 첨단 해외 무기 도입 등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연방국무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발표해온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를 2021년판을 마지막으로 더는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CDC는 코로나 사태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와 대대적 조직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인 로셀 워렌스키 CDC 국장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워렌스키 국장은 지난 17일 CDC가 리셋, 즉 재설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위한 조처를 밟는 등 조직 개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렌스키 국장은 이번 개편 계획이 CDC 자체적인 결정이며 백악관이나 다른 행정기관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 사태에 CDC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외부적인 조직 개편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렌스키 국장은 지난 2021년 1월 취임 이후 발빠른 대응과 소통 확대 등을 고심하며 4월 조직 개편을 예고했고 이번에 개편안을 선보였으나 아직 최종 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웹사이트를 통해 신속한 정보 공개와 홍보실 개편,
국장실 산하 자문위원 신설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애틀랜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CDC는 연간 12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11,000여 명의 직원들과 연구진이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완치 2년 후에도 신경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세계 각지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환자 128만 명의 감염 후 겪은 신경정신학적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감염자는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인 브레인포그를 겪을 확률이 다른 호흡기 질환자보다 16%나 높았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감염됐을 경우 2년 안에 뇌전증이나 발작을 겪을 확률이 2배,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노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부스터샷을 처음으로 공고했습니다. 2차 부스터샷이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4번째 접종을 말합니다. 다만 WHO의 면역 자문단은 2차 부스터샷이 권장되는 노령층의 연령대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번 권고가 4에서 6개월마다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 종사자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은 연령과 관계없이 2차 부스터샷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스테이트 보험회사가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총 40% 인상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4% 인상에 이어 다음 달 25%를 더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보험료 인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오는 10월 16일 인상된 보험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조지아주는 현행법상 보험회사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계획을 보험 당국에 제출하면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이 보험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영국 수도 런던의 지하철이 철도 직원들의 전국적 파업 하루 만인 19일 전면 중단됐습니다. 영국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은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런던 교통국 TfL은 철도 해양 운송노조가 일자리, 임금, 연금 등을 둘러싸고 파업에 돌입, 런던 지하철 노선 대부분이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앞서 사측의 물가 상승률 9%를 반영해 임금 인상률을 7% 이상으로 요구했지만 사측은 팬데믹 여파로 철도 승객이 17억 명에서 10억 명으로 줄었고 정부의 지원금 지급도 중단됐다며 3%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철도 노조는 영국 정부가 개인 소유의 철도 회사들을 심하게 규제, 더 나은 제한을 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긴급 정부 자금 지원이 끝나는 2년 후 철도 회사들은 비용과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설 악마의 시 작가 살만 루슈디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는 루슈디가 이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피의자 하디 마타르의 이러한 생각이 범행 동기일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타르의 변호인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하고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2급 살인미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